이제 이혼 소송이 다시 파기환송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한쪽이 텐더마인드 체질이면 상대방은 터프마인드 체질입니다. 이렇게 체질이 텐더와 터프인 경우에 뭐 이혼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은 텐더마인드와 터프마인드 체질이 서로 성격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 텐더마인드 체질에 나와 있는 이 두 체질은, 텐더끼리는 성격도 비슷하고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또 중요한 것이 맞는 음식이 같고요. 또 터프마인드 체질은 터프마인드 체질끼리 맞는 음식이 같고, 또 사고방식이나 성격이 비슷해서. 안녕하세요. 사회당 김씨 김사혜입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그 유튜브 방송 중에서 매블쇼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진행하는 그 진행자 이름이 최욱 씨라는 분인데, 오늘 방송을 일찍 마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이제 한국의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있거든요. 그곳으로부터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좀 오늘은 짧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소와 고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나 아니면 뭐 이혼,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체질이 반대 체질입니다. 체질은 크게 이제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이 있고요. 텐더마인드 체질에는 이렇게 태양인과 소음인이 있고요.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사원소로 이야기했을 때는 공기와 물입니다. 그리고 이 터프마인드 체질에도 두 체질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소양인과 태음인이 있고, 고대 그리스의 그 사원소에 의하면 소양인은 불에 해당하고요, 태음인은 흙에 해당하는데, 그런 이제 뭐 이혼이라든지 각종 소송이라든지 그렇게 갈등이나 충돌일 경우에는 터프마인드 대 텐더마인드의 대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블쇼의 진행자 최욱 씨는 올해 그 신뢰받는 언론인 그 4위에 오른 분이에요. 이제 한국에는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아서 약 75%가 터프마인드 체질이라고 했지만, 제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위인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집회나 주화의 모델은 약 80%가 이제 텐더마인드 체질이라고 했는데요. 신뢰받는 언론인 4위에 오른 분, 예를 들어서 손석희 씨, 김어준 씨, 유시민 씨, 또 최욱 씨, 이렇게 네 분인데요. 그 중에 그 체질 비율이 있어요. 그 정확한 체질은 그 조준희 소장님의 For Human Types 연구소에 나와 있는데, 거기 일부 공개 게시판에 나와 있어가지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비율이 그 4명 중에 3명은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명은 터프마인드 체질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갈등의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세기의 결혼이라고 표시되었는데, 이제는 세기의 이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한국 재계의 그 상위에 랭크되는 SK 최태원 회장과 그의 부인 노소영 씨죠. 아트센터 나비의 이제 관장님이기도 한데요. 그 두 분의 이제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혼 소송이 다시 파기환송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한쪽이 텐더마인드 체질이면 상대방은 터프마인드 체질입니다. 이렇게 체질이 텐더와 터프인 경우에 뭐 이혼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은 텐더마인드와 터프마인드 체질이 서로 성격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 텐더마인드 체질에 나와 있는 이 두 체질은, 텐더끼리는 성격도 비슷하고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또 중요한 것이 맞는 음식이 같고요. 또 터프마인드 체질은 터프마인드 체질끼리 맞는 음식이 같고, 또 사고방식이나 성격이 비슷해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공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4개의 체질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요 태극기에 나와 있는 그 4체질, 4개의 체질처럼 같은 칸에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물, 불, 흙, 공기,
그리고 사상체질의 그 용어로 얘기하자면 소음인,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 태양인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과 불은 한 공간에 오래 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생의 구조가 아니라 상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공기와 흙도 마찬가지로 극과 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생이 아니라 상극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이 한 공간에 있으면 그런 기운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해주지 않고 상극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힘든 관계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인간은 이성으로 본능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성으로 본능을 컨트롤하면 이제 그거는 인품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컨트롤이 가능하면. 그래서 인품이 높은 경우에는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이 공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부부의 경우에는 또 돈이 많은 경우에도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재력이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커버해 주기도 하잖아요.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그 한국에서 대재벌이거든요. 그 최태원 씨랑 노소영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 이 체질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제 사주팔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오는 아주 그 VIP 고객들 중에는 재벌이라든지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사주팔자 궁합을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혼하거나 결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연에 대해서, 궁합에 대해서 논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개의 체질로 해석하는 게 그래도 정확도가 가장 높아가지고 궁합을 볼 때는 텐더마인드 체질은 텐더마인드 체질끼리, 터프마인드 체질은 터프마인드 체질끼리 궁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시면 이제 백년해로 한다는 말이 한국말에 있는데 백년해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송이라든지 뭐 이혼 뭐 이런 충돌이나 이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체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더는 텐더끼리 만나고 터프는 터프끼리 만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또 체질 위에는 이제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품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몸을 위한 양식이 있잖아요. 몸을 위해서 먹는 그런 식품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연령이 인생 후반기의 나이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몸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양식, 책이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또 인품을 높이는 데도 이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인품이 높은 것과 인품이 낮은 것의 기준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인품이 높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인품이 높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품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언행일치 되었을 때 인품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언행불일치, 말과 행동이 다를 경우에는 인품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홍익과 홍해로도 나눌 수 있어요. 홍익은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이제 그 시조가 되는 게 이제 단군인데요. 단군의 그런 사상 중에 하나가 홍익 사상이거든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홍익의 반대는 그럼 홍해인데 홍해는 거꾸로 널리 세상을 해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품이 높으려면 홍익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인품이 낮은 경우에는 홍해, 널리 해롭게 하는 것을 이제 인품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품이 높은 것을 우리가 진인품이라고 그래요. 참 진자를 써서. 그리고 인품이 낮은 경우에는 거짓 망자를 써서 망인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망자가 배은망덕할 때 이제 그런 망 떠올리셔도 좋은데 어떤 이제 고마움이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냥 그거를 모른 척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망의 반대는 이제 은혜를 갚는 것, 한국말에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경우에는 인품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배은망덕한 경우에는 인품이 낮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썸네일로 배우는 한국, 썸네일로 배우는 한국어 코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드시 벗어나세요. 배우자가 이 말하면 무조건 이혼하세요 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것은 유튜브 책과 삶이라는 곳의 채널의 이제 내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분은 한 분은 진행자예요. 김재원 아나운서고, 또 한 분은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호선 교수라는 분인데, 제가 이제 이 코너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한계점도 느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텐더마인드 체질끼리 만난 경우에는 이 텐더와 터프가 함께 사는 부부의 그 행동 양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터프마인드 체질끼리 사는 부부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 텐더와 터프 부부가 그 보이는 그런 갈등과 충돌의 그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겪은 것을 아무래도 그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방송에,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김재원 아나운서라든지 이호선 교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부부가 금슬이 되게 좋으세요. 금슬이 좋다는 거는 텐더는 텐더끼리 만났을 때, 터프는 터프끼리 만났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텐더끼리 만나서 퍼펙트 텐더 가정을 이루었거나 같은 터프끼리 만나서 퍼펙트 터프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텐더와 터프가 이루어서 그런 보이는 싸움이라든지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무슨 그런 사건 사고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나와 있는 진행자라든지 게스트 분께서 부부가 금슬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텐더와 터프가 함께 살고 있는 부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한국에는 지금 75%가 터프마인드 체질인데, 그러면은 텐더마인드 체질은 약 25%밖에 안 된다는 건데, 결혼을 할 때 텐더와 터프가 이렇게 섞여서 결혼하는 가정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충돌과 갈등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갈등을 이해하시려면 그런 갈등을 겪어보신 분이 이제 더 그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고 이 어떤 기운은 전염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금슬이 좋은 부부, 아주 둘이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부나 연인을 보는 것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운이 좋아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저는 이제 체질 실천을 11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질을 연구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런 이혼 관련된 것도 보지만, 그냥 일반인 분들은 무슨 이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혼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어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세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케이스를 보는 것은 보는 사람의 운이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금슬이 좋은 부부, 잘 사는 부부, 그런 분들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이 보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질이 반대여서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가정인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체질을 알고 또 배우자인 상대방의 체질을 알면 그 갈등이 훨씬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맞지? 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경우에 계속 그런 이혼 유튜브를 찾아보고 막 이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영상들을 막 찾아보시는데, 그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다음 썸네일은 이제 연합뉴스 TV에 나와 있는 썸네일인데요. 중국인 총책 및 한국인 중간책, 캄보디아 조직, 이런 썸네일이에요. 지금 그 캄보디아에 한국인이 이제 납치되거나 감금되어서 뭐 마약 운반책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이스피싱에 이제 그 조직원으로 쓰인다든지 그런 사태가 나서 지금 한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썸네일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 한국인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인이 나서가지고 중간책을 맡아서 오히려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은 이제 일제에 강점을 당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일제 강점기에 같은 한국인인데 일본에 붙어가지고 이제 매국 행위를 하거나 친일파가 되어서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이제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 한국에 가기 싫다. 나 이 일이 마음에 든다. 이 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한국인도 사실 있어요. 그럴 때도 제가 보기에는 체질의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질 위에 또 인품이 있기 때문에 또 인품의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괴롭히고 했던 그 매국 행위를 했던 친일파라든지 아니면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런 중간책을 맡아가지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경우랑도 뭐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때는 또 그 체질이 있을 것인데 한번 어떤 체질인지 유추해 보시고 또 인품은 어떤 인품인지도 한번 추정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 유독 그 한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범죄가 많은 것일까요?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상대방, 그 쌍방이 있을 텐데, 이럴 때도 물론 체질 충돌의 법칙이 적용돼서, 사기를 친 측과 사기를 당한 측이 서로 반대 체질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고수익으로 이제 사람을 꿰는 거잖아요. 사람을 유혹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고수익을 원하고 대박을 원하고 그런 심리가 있어요. 특히 한국은 터프마인드 체질이 75%라고 했잖아요. 약 75%인데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그리고 남들을 따라하는 것에 되게 이렇게 민감해요. 그래서 남들처럼 살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뭐 거의 80%,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대학까지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좋은 회사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남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한국이 지금 좀 경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또 사상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3,748이고요. 지금 91포인트가 올랐고 퍼센트로는 약 거의 2.5%가 올랐는데 이거는 사상 최대치거든요. 근데 한국이 경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글로벌 이슈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글로벌 이슈 중에 반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를 이끌고 있는 그 한국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로 인한 그런 영향인 것이지 한국의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한국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뭐 취업도 잘 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젊은 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제목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책이고 지은이는 유성호 교수라고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이제 교수님인데요. 이제 이분이 쓰신 책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요. 여기 보면은 구절이 아니라 이제 소제목에 노인과 젊은 여성의 자살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OECD 국가에서 뭐 노인 자살률이 한국이 가장 높은 것은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다들 아실 테고 특히 젊은 여성의 자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외 고수익 알바 그런 문구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해외 취업인 줄 알고 가는 경우일 텐데 그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유혹에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하루에 이제 전화벨을 울려가지고 보면은 스팸 전화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도 많이 찍혀요. 그러면은 잘 모르는 번호일 경우에는 그 휴대폰 번호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텐더마인드 체질하고 터프마인드 체질이 서로 그러니까 상생이 아니라 상극을 이뤘다고 할 때 이 귀로 들리는 그 소리 있잖아요. 목소리의 파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이제 거북하고 듣기가 좀 불편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텐더마인드 체질은 터프마인드 체질의 목소리가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모르는 전화가 왔을 때 이 목소리가 듣기가 편안하면은 자신과 같은 체질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텐더마인드 체질인데 목소리가 듣기 편하다 그러면은 이 전화기 속의 목소리도 텐더마인드 체질일 확률이 높고요. 자신이 터프일 때는 목소리가 듣기 좋다 그러면은 이 전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도 같은 터프마인드 체질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충돌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혼은 텐더마인드 체질하고 터프마인드 체질의 충돌의 결과니까 내가 듣기에 목소리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반대 체질일 확률이 높으니까 목소리로도 그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목소리 다음으로 그 상대방이 먹는 식품이 뭐냐를 보시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양식이잖아요, 식품이. 근데 상대방이 텐더마인드 체질인데 이렇게 커피를 즐겨 먹는 걸 넘어서서 커피 중독이다. 그럴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이 텐더마인드 체질이어도 그 사람의 그 앞으로의 겪는 행보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좋지 않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는 반대 체질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고요. 또 일적으로도 그렇게 조금 안 풀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반대 체질 식품을 계속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그 기준점을 잘못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식품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단호박죽이라고 써 있는데 단호박이다 그러면 한국말에 단호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똑 부러지고 단호하다고 할 때 너 단호박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고구마거든요. 고구마는 또 한국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요. 고구마를 먹을 때 좀 이렇게 음료수 없이 먹으면 목이 메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뜻으로 쓰일 때 고구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진짜 고구마야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 말하는 거 참 답답해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식품은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호박과 고구마는 텐더마인드 체질의 보약과도 같은 식품이에요. 텐더마인드랑 터프마인드는 음식을 공유하는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품이 텐더마인드한테 보약이면 터프마인드한테는 많이 해롭고요. 터프마인드한테 보약이면 텐더마인드한테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러면 요 고구마라든지 단호박은 터프마인드 체질한테는 아주 해로운 식품이 되겠죠. 이런 거 먹을 때 목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터프마인드 체질은 이런 음료수 드셔도 좋겠죠? 텐더마인드 체질은 또 여기에 텐더에 맞는 음료수를 드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식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요거예요. 저도 이제 아주 좋아하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 요거 이 프링글스 그 개발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저도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프링글스를 개발한 사람의 체질이 저희 그 조준희 소장님의 For Human Types 연구소에 나와 있는데, 이 태양인, 그러니까 텐더마인드 에어 타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자기의 그 유해 있잖아요. 유고를 여기 프링글스 통에 담아서 보관해 달라고 했대요. 요건 이제 오리지널이고요. 저도 이거를 아주 이 맛을 좋아하고, 또 이제 이런 양파 맛도 있고, 요거는 이제 닭강정, 한국식 닭강정 맛인데 이거는 조금 맵더라고요. 이제 이런 종류가 있는데 한번 손대면은 멈추기 어렵죠. 맛있습니다. 한국에도 이게 원재료가 주재료가 감자잖아요. 감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제품이 있고요. 제가 감자 과자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런 과자도 있고요. 이런 과자도 있고, 이제 같은 그 제품이죠. 이런 과자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점점 이제 그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소스를 같이 넣어가지고 찍어 먹도록 그런 과자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찍먹이라고 써 있고, 원래 과자 이름은 예감이거든요. 찍먹은 찍어 먹는 날을 줄여가지고 찍먹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식품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운명을 점쳐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정은 잘 못 돌보지만 회사는 엄청 잘 운영해. 이런 게 한국에서는 조금 물음표를 갖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굉장히 가정적이고, 또 이제 아주 여러 번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더 이미지가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린 게 뭐 소송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또 이혼에 관련된 거, 또 이제 그런 캄보디아 사건을 계기로 그런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의 인연들, 정해진 그 인연 말고요.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말고 내가 만드는 인연을, 내가 타고난 어떤 이게 탈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통수단, 여기 탈 것에 내가 스스로 만드는 운명들을 여기에 이렇게 태우는 것, 내가 스스로 만든 인연을 여기에 태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내가 나랑 같은 체질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좋은 인품의 사람들을 많이 태웠을 때 나에게 그런 사건, 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소송이라든지 어떤 그 사기 사건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그런 거에 휘말릴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로 채우는 것에 많이 힘을 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